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교통의 오지로 흔히 공항 없는 전북을 꼽는데요. 이런 도내에서도 또 교통 오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가 그렇습니다. 도청 소재지 전주와 심리적 거리까지 멀어져 경제권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 속사정을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 시외버스 터미널. 승객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대전행입니다. 하루 19편에 달하는 대전행 버스들은 대부분 승객들로 가득 찹니다. 반면 전주행 버스는 한산합니다. 단체 여행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곳곳이 빈자리입니다. 무주 대전 구간은 손님 많습니다. 전주 구간보다 대전이 좀 많아요? 네, 그렇죠. 항상 이 정도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전주행 버스는 14대로 대전행 버스 19편보다 훨씬 적습니다. 요금도 전주행은 9,300원으로 대전행 4,400원에 배가 넘습니다. 소요 시간도 문제인데 지난 안천면을 거쳐가는 노선은 1시간 반, 장수 쪽으로 도는 노선은 2시간 10분이 걸려 50분이면 가는 대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더 걸립니다. 이런 데를 한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이렇게 들렸다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늦죠. 너무 멀어서 잘 안 가져요. 더구나 익산이나 군산행은 버스 자체가 없어 전주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이곳 무주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익산이나 군산으로 가려면 전주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을 가는 것보다도 시간이나 요금이 더 많이 듭니다. 여기서 군산, 익산 가시는 분들 좀 불편하시겠네요. 많이 불편하죠. 바로바로 연결된다면 괜찮겠지만은 2시간 10분차 타시면은 많이 돌아가시는 편이죠. 전주에서 무주를 가려는 승객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무주 구천동까지는 13,500원으로 대구나 목포, 심지어 서울행 시외버스 요금보다 비쌉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주는 전북의 다른 시군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고 국민들은 출퇴근이나 여가 활동을 대전권에서 해결합니다. 직장 나가려고. 직장이 대전에 있어요. 근데 전주를 자주 안 가봐가지고 지금 전주는 잘 모르겠어요. 불편한 교통체계에 생활권은 물론 관광객까지 대전으로 뺏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에서 무주 가는 길은 당장 버스 노선만 바꿔도 시간도 단축되고 요금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적자 부담에 반대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입니다. 계속해서 유리용 기자입니다. 현재 전주 무주 간 노선은 진안을 경유하거나 심지어 장계를 거치기 때문에 운행거리 79.3km에 해당하는 요금 9,3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진안까지 단위거리 요금이 일반 국도의 절반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000원이나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진안 IC에서 소양 IC 고속도로 요금을 적용하자. 고속도로 노선 개선해서. 여기에 무주까지 직통 노선을 개설하면 운행거리가 12km나 단축돼 1,400원 추가 인하도 가능합니다. 진안을 안 들리고 거기에서 신도로가 났어요. 다 4차선으로. 예. 났는데 그 도로로 가면 1시간이 가요. 버스업계는 그러나 연간 수억 원의 추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며 노선 개편에 반대합니다. 저희 현재 그 적자 요인이나 경영상 적자 요인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경유하면 무주 요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안과 장수 지역 버스 81대의 요금을 모두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속내입니다. 오는 6월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중교통 확충을 약속했던 전라북도 역시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해서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취할 거 아니냐. 대전으로 넘어가는 무주의 경제권을 지키고 대중교통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 남원간 시외버스 요금이 대폭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체계를 적용하자 요금도 따라서 내려간 겁니다.
더 싸게, 더 빨리 갈 방법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운봉과 인월, 산내, 뱀사골, 달궁 등 남원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얼마 전 요금을 1,400원가량 인하했습니다. 그동안 10,000원이 넘는 요금을 내야 전주를 다닐 수 있었는데 요금이 내려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너무 비싸다. 대본 해가지고 가격이 내렸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서명도 하고 해가지고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시골이라 할머니들이 1,000원, 2,000원 굉장히 따지거든. 남원 시민들이 1년 넘도록 버스 업계와 줄다리기를 한 건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의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 일반 국도는 1km에 116원인데 고속도로는 62원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주 남원 간 고속도로가 개설됐으니 노선을 못 바꾸면 요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초 남원하고 전주 이 부분을 노선 변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1,400원 인하 효과를 노렸습니다. 남원 지역 버스 요금이 인하되자 최근 무주군도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지역별로 요금 체계 개선 요구가 불붙고 있습니다. 남원뿐 아니라 정읍과 고창 노선 역시 일찍이 고속도로 요율을 적용받아 요금이 대폭 인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진안에서 전주까지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요금 요율로 적용을 하면 충분한 그 인하 요인이 있다. 실제 고창은 무주보다 거리가 더 멀지만 요금은 6,400원으로 9,600원인 무주의 3분의 2에 불과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시외버스 요금 체계는 오로지 업체들의 수익 때문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개설한 도로도 승객들의 편익도 버스 업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리용 기자입니다. 전주와 진안, 장수를 연결하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소태정 고개를 거쳐가는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자 10년 전 1조 3천억 원을 들여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동부 산악권을 운행하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출발해갖고 인호등 들렸다가 여기 왔잖아요. 예. 여기서 또 가면서 이제 천천을 들려서 이렇게 넘어가야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렇게 1시간 걸리죠. 일반 국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국도인 소태정 고개를 넘어가면 진안까지 4,6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요금이 1,000원이나 줄어들기 때문. 고속도로의 2배인 일반 국도 요금뿐 아니라 급경사 구간 운행에 따른 보상인 할증 요금까지 징수할 수 있어 소태정 고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 업계는 전주 진안 구간만 고속도로로 노선을 조정해도 버스 81편에서 손실이 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감내하는 그 적자 폭이 더 늘기 때문에 저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고속도로가 개설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노선 개편이나 요금 조정이 없다 보니 이용객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1,000원 낮춘 것이 낫죠. 훨씬 낫죠. 1,000원이 낮아지는데 안 그래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동안 도민들의 발휘되어 온 시외버스. 교통 인프라 개선에 걸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과 요금 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빠르고 싼 길을 두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시외버스 노선 문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서까지 개선책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비싼 요금에 지역 경제까지 타지로 유출되는 실정인데도 업계는 수익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고속도로가 뚫렸지만 여전히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동북권 시외버스. 1,000원의 요금을 더 받기 위해 전주에서 무주, 진안, 장수를 오가는 81편의 버스가 고개 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무주뿐 아니라 진안과 장수까지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노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 군의 도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전라북도 역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요금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며 이번 주 중에 버스 업계와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운임이 전략되고 또 안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운수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버스 업계는 연간 5억 원의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노선과 요금 개선에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저희 현재 그 적자 요인이나 경영상 적자 요인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지만 정읍과 고창, 남원까지 무진장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요금이 인하된 상황. 개선을 마다할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무주 지역은 요금이 저렴한 대전권으로 지역 경제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요금 인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래 걸리면서 비싼 시외버스 요금 체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진안군에서는 마을 이장단이 직접 요금 인하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 공용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이 줄줄이 서명에 동참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요금까지 1,000원 줄어드는데 그동안 버스 회사 수익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갔다는데 분개합니다. 차비도 우리가 전략이 되고 고속도로를 타야지. 그게 낫지. 그러뇨?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 서명 운동에 나선 이들은 진안군 이장단 일동, 이장 300명이 각각 1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다음 주 전라북도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그 소태전 고개를 넘지 말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해서 또 1,000원 요금을 인하해서 그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농협 창구마다 비치된 서명부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마을 대표인 이장단이 나선 것은 지지부진한 협상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주 진안 장수를 대표해 지난주 버스 회사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업체는 수입 감소를 내세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무진장 지역 도의원님들도 이 대중교통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적잖하고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정치권도 정작 중요한 일은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게 군의원들이 이런 것을 해주든지 국회의원들도 바로 해주든지 무엇을 해야지 국민은 생각 안 하고 지들 여행만 댕기고. 요금 1,000원을 더 받겠다며 위험한 산길을 돌아가는 시외버스. 주민들은 지자체와 정치권마저 믿지 못하겠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요금 좀 더 받자고 국도로 돌아가는 시외버스 문제, 그간 몇 차례 보도했는데요. 전라북도가 진안 무주 장수 지역에 비싼 시외버스 요금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를 독점 운행하는 전북고속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북고속은 그동안 요금 1,000원을 더 받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위험한 소태전 고개를 경유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회사 측에다 변경 계획을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은 개선 명령을 내리겠다. 이에 따라 한 달쯤 뒤부터는 12개 노선 45변의 버스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되고 900원씩 요금도 인하됩니다. 7만여 지역 주민과 연간 30만 명의 이용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다음은 1,000원이면 어디요? 없이 없는 사람들은 1,000원이 10번이면 10,000원 아니요? 요금을 빨리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정치권뿐 아니라 진안군 이장단까지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업계와 손실 보전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도내 30억 원이 넘는 벽지노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데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최종 요금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무주 장수 지역에 시외버스 요금이나 행정명령을 예고했는데요. 업체의 손실을 도민 혈세로 보전해주는 방식에서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9월 버스업계는 남원행 시외버스 요금을 1,400원 일괄 인하했습니다. 상관 오수 고속도로를 제쳐놓고 요금이 비싼 국도를 고집하는 데 대해 남원시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계가 결국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인월이라든가 산내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쪽에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봤습니다. 3억 원 이상의 요금 손실도 버스 업계가 당연히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900원 요금 인하가 예고된 무진장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10년간이나 문제를 방치하다 여론이 들끓자 3억 원이 넘는 요금 손실을 도민 혈세로 보전하는 선에서 서둘러 문제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그 손실 보전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손실 보는 분만큼의 타 노선을 적자 조선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갖고 요금을 더 받겠다며 위험한 길을 고집해온 책임을 묻지 않고 없는 보조금까지 만들어주겠다는 졸속협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적자 노선을 자기들이 찾아 모여오고 그 금액만큼의 맞춰서 보전해주는 것이죠. 이제. 손실 보전이 없다는 원칙이 무너지자 버스업계는 남원 노선도 보조금을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전북 고속이 독점하는 무진장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남원도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면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금 불평등과 노선 불편에 대한 일제 조사와 개선은 없고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처리되는 교통행정. 원칙과 기준은 없고 보조금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의 교통행정이 엉망입니다. 지난달 지난 무주 장수 방면에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발표했는데 업체는 들은 채 만채입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는 이유 때문인데 M1 주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는 무진장 방면 버스 요금을 900원씩 일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고속도로를 외면하고 급경사에 국도를 고집한다는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서명 운동까지 벌어져 수천 명이 참가하자 전라북도가 요금 인하를 전격 발표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4월 1일 날 저희들은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한다는 것은 저희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전북 고속은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요금 인하를 발표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보전은 우리도 생각 않고 있고 적은 희생이라도 감수하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 남원 노선이 이미 보조금 증액 없이 요금을 자발적으로 인하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의 손실보상을 물밑으로 약속하고 서둘러 요금 인하를 발표했던 전라북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갖고 다음 주까지 경로 변경하고 요금 변경 신청을 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명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금 인하 약속이 한 달 가까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중교통과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시외버스 요금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가 실제 운행하는 거리와도 다르고 이용 도로에 따라서도 제각각인 탓입니다. 고속도로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때도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운행거리가 60km인 전주 남원 간 시외버스는 요금이 5,500원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57km로 3km나 짧은 전주 순창간은 6,600원, 남원보다 1,100원 비쌉니다. 거리가 12km나 짧은 전주 군산간 역시
5,600원으로 남원보다 100원 비싸 터미널 관계자도 납득을 못합니다. 키로수는 나무보다 작다고 뭐냐면 소장님으로 물어보는 게. 예. 그런 게 나는 모르지. 교통부 장관이 해주라는 대로 받으라는 대로 받으니까. 버스 요금이 이처럼 들쭉날쭉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요금이 달리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국도 요율은 1km에 116원이지만 고속도로는 1km에 62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가 뚫린 남원은 요금이 내린 반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설된 순창과 군산은 요금이 그대로인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임 신고를 받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지역별 요금 불평등 문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고속도로로 인정하거나 제3의 요금 기준을 만들어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운행을 하는 것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안을 좀 한번 넣어달라. 도내 시장 군수들은 이런 불평등이 단순히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앞으로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무주 진안 장수 시외버스 요금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전북고속이 다음 주부터 요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도의 보조금도 받지 않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고속이 최근 전라북도의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무주, 진안, 장수 방면 12개 노선 45편의 노선을 변경하고 요금을 900원씩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불구불한 소태전 고개 대신 안전한 고속도로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운행 시간도 6분 단축돼 이용객의 편익이 증대됩니다. 3억 5천 정도의 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같이 발전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던 전라북도의 보조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흑자 노선의 수익을 적자 노선에 환원하는 자구책에 대해 주주와 노조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발적인 요금 인하를 환영하고 무진장 노선 외에도 불평등 논란이 제기된 노선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로 여건은 날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요금 체계. 이번 무진장 방면 노선 개편과 요금 인하가 이용객 권리 회복과 불평등 개선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 요금이 오늘부터 일제히 인하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으로 안전도가 높아지고 버스비 부담까지 줄어들어서 승객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밝았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 모습입니다. 전주 하나요? 3,700원이요. 900원 인하됐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전주로 가는 12개 노선의 편도 요금이 기존 4,600원에서 3,700원으로 900원 내린 겁니다. 평소 요금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 승객들은 횡재라도 한 듯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차비가 3,700원인가 와서 돈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900원이 싸잖아요. 그런 게 기분이 좋아요. 이번 버스비 인하로 지역 주민 7만여 명, 연간 30만 명의 승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요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노선은 구불구불한 국도를 통과해야 해 승차감은 물론 기상 악화 시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전자나 승객 모두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차가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 바람 불거나 비 올 때 좀 위험해 보였었어요. 일직선으로 된 도로로 오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불합리한 노선과 요금 체계가 바뀐 것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힘을 보태면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버스업체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를 결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승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이번 시외버스 요금 인하는 불합리한 노선과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좋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번 무진장 버스 요금 인하는 또 다른 지역의 요금 인하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낮춰달라거나 직통 노선 개설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5년 전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설돼 전주와 한결 가까워진 순창. 차를 타고 40분이면 전주까지 올 수 있지만 터미널은 여전히 광주행 손님으로 붐빕니다. 전주까지 요금은 6,600원. 하지만 비슷한 거리의 광주는 고속도로 요율을 적용받아 4,400원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광주하고 전주하고 거리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전주는 6,600원이고 광주는 4,400원이에요. 그래서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순창구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고속도로와 다른 게 뭐냐며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하고 모든 여건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그 전용 도로를 별도 요금을 책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요금을 부담하고 전주를 다녔으면 좋겠다. 무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이미 전주까지 4차선 국도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상황. 하지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직통 노선을 개설하지 않고 진안과 안천 등을 거치는 완행을 고수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금도 더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된 주민들에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무주 전주 간 직통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대중교통망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노선 개편과 요금 조정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YTN이 준비한 가정의 달 기획 리포트, 거리 노인들의 겨울 이야기. 어제는 이 노인들만이 남아 지키고 있는 시골 마을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완행버스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이 버스는 마치 발과 같겠죠. 읍내에 장보러 갈 때, 또 병원에 가는데 참 기묘한 수단일 텐데요. 이 완행버스에 몸을 실은 노인들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시골 읍내에 있는 버스터미널. 난롯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곁불을 쬐는 노인들. 말은 없고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노인 한 분. 범상치 않은 선글라스에 표정엔 생기가 넘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3년 살더니 어머니 아버지 누가 늙으래서 늙었냐고 저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겠다고 도로 들어오네. 3년도 못 살고. 그렇지만 이렇게 행복한 할머니는 극소수. 대부분 아프고 병든 데다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다리 아파서 걸다기가 질러준다고 헐다리 아파서 힘들지. 아프셔가지고 예, 아프신 지 얼마 되셨어요? 다리 아프신지? 다리 아픈 지 나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아픈 다리 부지러 갖고는 그냥 걸다기 들고 간다며. 겨우기 모시다가. 겨우길 모시다가요? 그 병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아프신지? 한 사람 있었는데 하지 말죠. 예. 돈이 없지. 차도 없고 자식들은 모두 외지로 떠났고 이런 노인들에게는 버스 말고 다른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버스를 따라가 봤습니다. 들판을 지나고 구불구불 산골짜기를 지나서 도착한 정류장. 난데없이 검은 비닐봉지가 툭 떨어집니다.
뒤따라 차에서 내린 할머니. 이제 집까지 혼자 걸어가야 하는데 절룩거리는 모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부러 여기 놔두신 거예요? 시골 노인 대부분이 늙고 병들어 걷는 것조차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스 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할머니가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지루할 법도 한데 시골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차 갈아타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예, 우리 동네 가는 차가 좀 없어요. 하루 두 번씩밖에 안 와요. 자식들은 다 타지에 나가요. 전주가 살아요, 오남매. 자주 내려와요? 예, 들어오죠. 오긴 와도 주고 벌어먹고 살란 게 저기 저 차가 나 태워주려고 해요. 지나가는 차량에 희망을 걸어보는 할머니. 운 좋게 차를 얻어 탔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덩달아 일어나 보지만 할머니 이거 안 타봤어요? 막서이 가는가요? 네? 아니, 저 봉고. 봉고까지요, 봉고. 진안 갔다 오시는 거예요? 진안. 얘 귀가 안 물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물 때문에 이거 치료하느라고. 같이 말하는 양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젊어서는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 젊어서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젊어서? 예. 젊어서는 말도 못하게 힘들게 살았지. 남편이 군인 가서 6년 만이 나왔어요. 딸 하나 데리고 6년을 혼자 살았어. 그래서 그냥 땅 파먹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떠세요? 많이 혼자 살란 게 심심하죠. 많이 외롭고 보고 싶고. 평생을 기다리기만 하며 살았다는 할머니에게 소원을 물어봤습니다. 바라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떠세요? 아이 뭐 늙은이가 이제 뭐 죽는 날나 말할까 뭐. YTN 김정아입니다. 시험 잘 봐. 꼭 붙어. 믿는다. 아휴, 이런 말들로 네 마음이 편해질까. 부산의 마을버스 기사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임금이 적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대상에 마을버스를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마을버스가 시민들의 발을 대신합니다. 일반 버스보다 덩치가 작아 좁은 길도 쉽게 오갈 수 있어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대중교통입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마을버스 기사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기사들이 현재 받는 임금은 1시간에 6,047원.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400원 넘게 적습니다. 임금 협상에서 노조는 최저임금보다 280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인상을 거부하면서 결국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대다수의 승객들이 최하 서민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을 하는 마을버스 우리 노동자들도 같은 서민층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이해해 주시고. 마을버스 회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는 승객들이 낸 요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적자를 보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마을버스 요금이 2013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사님들 급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노사 간의 지금 임금 협정 관계도 지금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부산 지역 마을버스 127개 노선에서 531대가 멈추게 되는데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내년에는 마을버스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어느덧 부산시에서 무료 환승제를 실시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버스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면서 학생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희영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30분. 여기는 하단 지하철 6번 출구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대부분 긴 줄을 서서 순환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순환버스의 운행 배차 간격이 길어 학생들은 더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하는데 좀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셔틀버스 자체가 운행하는 방향이 한 방향인데 하단 오거리에서 너무 많이 막혀서 셔틀버스의 대수가 많아진다면 훨씬 더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9시 수업 때 너무 여유롭게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셔틀버스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캠퍼스의 순환버스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시에서 수익금을 전면 보전받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는 구청 소관으로 수익금 전면 보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시행된 무료 환승제로 마을버스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관리과에서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무료 환승제로 인한 재정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료 환승제를 시행함에 따라 가지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 할인에 따라서 생겼던 일반인 200원에 대한 수익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거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부담은 없게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무료 환승제 이전 마을버스 회사에 1인당 60원 정도의 환승요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환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60원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는 적자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배차 시간을 늘려 버스 수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하교시 버스 이용 권장과 순환버스에 넉넉한 공간이 있어도 탑승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늘어난 배차 간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9월 1일부터 공대 2호간에서 기숙사까지 학교 스타렉스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굣길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자연대 및 공대 2호간 인근에서 경비원과 해병대 전우회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 운행되는 스타렉스 버스는 순환버스가 지하철역으로 직행하게 만들어 배차 간격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버스는 주말을 제외한 학기 중에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8시 25분부터 9시 25분까지 운행하고 동화 순환버스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인 무료 환승제. 그러나 이로 인한 마을버스 측의 어려운 재정 상황은 학생들의 불편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부산시의 빠른 재정 지원으로 편안한 등굣길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다우뉴스 윤현입니다. 아침 시간에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을 느낀 이화인들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이 지하철역 계단 아래까지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대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본교의 셔틀버스는 이대 전철역 노선과 경복궁 전철역 노선 두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대 전철역 노선은 2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경복궁 전철역 노선의 배차 간격은 30분입니다. 개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배차 시간도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 번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저기 이대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완전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커피 엎지르는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고. 셔틀버스의 확대 운행은 10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10시 이전에 몰려 있어 학생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저 같은
같은 경우에는 1, 2교시에 수업이 많이 있는데 배차 간격이 20분이라 굉장히 불편하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10분 간격으로 배차돼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본교 총학생회는 셔틀버스 노선 확대와 배차 간격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정문에 설치된 자유 게시판을 통해 셔틀버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 먼저 수합을 하고 학우들한테 스쿨버스 관련한 개선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가지고 학생처에 먼저 공문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개선 관련해서 정식으로 협의회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는 9월 29일 거리 수업의 날 셔틀버스 개선 문제를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EUBS 고현정입니다. 우리 이화인들 이동 시간을 아끼기 위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버스 좌석보다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서서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인원 초과로 인한 입석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서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셔틀버스에 학생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통로를 넘어서 탑승구 계단 위까지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버스 좌석은 29석이지만 탑승하고자 하는 학생은 40여 명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교내 셔틀버스는 현재 입석으로 인한 사고 우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서 가야 될 때도 많고, 근데 거기다가 버스에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또 치이다 보니까 넘어질 위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일정이 바쁘고 수업을 빨리 가야 되니까 셔틀버스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게 좀. 타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역시 본교와 마찬가지로 입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학내버스 안에선 입석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 사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석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학내 셔틀버스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의 지원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전교육 늘 하고 있죠. 지금 지난주 5일에 걸쳐서 새로운 셔틀버스에도 이제 손잡이 봉을 달았거든요.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건 가까운 거리는 사실은 셔틀버스를 굳이 타지 않아도 된다면 걸어가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본교 총무처는 배차 시간을 20분에서 15분으로 줄이는 등 더 많은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BS 서연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40%가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최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에 올해 초 세운 100억 원의 예산도 부족해서 긴급 예비비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국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 취재입니다. 출근 시간 정부 세종청사. 수도권 통근버스에서 내린 공무원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주 이용하세요? 매일 이용합니다. 매일 이용하세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세종청사와 수도권 등지 44개 노선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하루 평균 120여 대로 한 해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용 공무원이 예상보다 줄지 않으면서 오는 9월이면 올해 예산이 모두 바닥날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는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통근버스 운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긴급한 사안에 쓰이는 예비비를 통근버스의 운영 효율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투입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 수가 너무 많아 일부 버스의 경우 45인승 기준에
승객 10여 명 정도만 타는 때가 많습니다. 또 버스 기사가 승객 수를 보고하는 시스템이어서 일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부 기사들이 승객 수를 부풀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런 걸 확인도 안 하고 대강 숫자 맞춰갖고 오늘은 뭐 15명, 내일은 17명, 모레는 16명 대강 일해갖고 그만 빈차로 올라가는 것도 많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를 맡은 정부 세종청사 관리사무소는 올해 말 3단계 이전 등으로 통근버스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 탑승수를 계속 분석해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갈 거고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뭐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비슷한 시기 내포 신도시로 청사를 옮긴 충청남도는 올 연말 통근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입니다. 혈세 낭비에다 형평성 논란까지 세종청사 통근버스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유대배가 가져다줄 지역 경제 특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버스 업계도 그 한 분야인데요. 유대배가 대기업 협찬으로 대회를 치르다 보니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득은 크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셔틀버스 차량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아자동차 버스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광주 25개 전세버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1000여 대 버스 가운데 계약서를 충족하는 차량을 찾아봤더니 7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통근이라도 간신히 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할부에 조금 멋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핸드차 갖고 있는 사람들, 대구차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 죄입니까? 유대회 기간에 필요한 버스는 무려 1200여 대.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 지역에 많지 않아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큰 대회에, 큰 행사에 강주차는 해면당하고 외지차들이 많게는 하루에 한 500~600대가 투입되는 날도 있고요.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기아차와 협찬관계를 맺어 독점적 권리를 줬고 기아차는 이를 그대로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필요한 수송 차량, 버스, 승합, 승용 차량을 제공해 주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기아차가 저희 대회에서 기아차만 노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해 드렸죠. 대기업에 의존해온 국제 스포츠 대회의 주고받기 관행 속에 지역 경제는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여파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는 유대회 조직위원회와 기아자동차의 선택이 배려 없는 갑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가 교통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에 위탁했던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수업체는 경영 손실이 커진다며 학교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의 한 운수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강원대 도계 캠퍼스가 문을 연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시내버스를 통학버스로 운행했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당초 5대였던 업체의 통학버스도 11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매년 삼척시에서 지원받는 60억 원의 학사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교통비 명목으로 운수업체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2학기부터 자체적으로 통학버스 5대를 구매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통학을 위해 자체 통학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1학기 2학기를 다 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비용 지출을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는 그 대책이 하나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요. 도계 캠퍼스에서 삼척 캠퍼스 수업을 올라가더라도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처지는. 학교 측이 자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운수업체의 통학버스는 2대로 줄이겠다고 하자 업체는 경영 손실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또 그간에 매년마다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증차를 요구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자구책으로 감당해서 적자를 보면서 이어나왔는데 그러한
타협도 전혀 없이. 업체 측은 학교의 통학버스 운행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제출하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지난 2013년 개교한 경동대 문막 캠퍼스는 너무 외진돼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적은 데다 학교 통학버스 운행 횟수도 적다 보니 학생들이 오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히치하이킹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경동대 원주 문막 캠퍼스 앞 도로입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원주 시내로 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듭니다. 시내 버스가 많지 않다 보니 급한 마음에 이른바 히치하이킹을 하는 겁니다. 기차역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타기는 돈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13년 간호와 취생 분야의 메디컬 특성화 캠퍼스로 개교한 경동대 문막 캠퍼스는 말 그대로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주 시내는 물론이고 문막읍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에 시내버스는 1시간에 한 대 정도 운행합니다. 대학 측의 통학버스도 아침 저녁 한 차례씩 운행하고 셔틀버스도 낮 시간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또 버스 있고 그런데 소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일찍 나가는 거 그거 방법이 없는. 교통 불편에 대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버스업체 2곳과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히치하이킹까지 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대학 측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뉴스 김현기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 통학버스가 정원을 초과한 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무방비 상태여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통학버스 안입니다. 통로까지 통학생이 꽉 들어차 빈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흘 뒤에 다시 탄 통학버스. 역시 앞문까지 학생들이 찰 만큼 말 그대로 만원버스입니다. 이러다 보니 통학버스에 타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빈자리가 없는데도 버스기사는 더 탑승하라고 채근합니다. 41명이 정원인 버스는 무려 60명 이상을 태우고 광주에서 나주까지 40분간을 질주합니다. 의자에 기대거나 선반을 잡고 가는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만원 통학버스가 불편하다며 증차를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정 갈 때요 막 쏠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위험해요. 매번 서서 간 사람들 있죠. 문제는 정원을 초과한 전세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인데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벨트를 맬 수 없어 사고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서서 갔을 때 좀 위험하긴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냥 서서만 가야 되니까 잡고 있어야 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술에 취한 학생들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크게 휘청거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도 통학버스가 여행사를 통해 위탁 운영되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운행 중에 급정거를 해가지고 학생이 넘어져서 이제 그 치료비를 요구해서 학교 측에 이제 그걸 통보하니까 학생이 통보를 하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지급한 걸로. 이 대학의 통학버스는 모두 43대. 대학 측은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통학버스의 무턱댄 증차는 어렵고 대신 합리적 노선 조정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인원이 다 찼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탑승을 안 할 수, 금지시킬 수는 없어서 이는 2학기 때 노선 조정이나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서 정원 초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학버스는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러분